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장동 비리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방역 지침을 어기고 단체 회식을 하다가 무더기 코로나 확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중곤 교수님과 이 문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지금 대장동 비리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 부장이 유경필 부장인데요. 이 유 부장이 지난 4일에 김만배 남욱을 구속한 뒤에 지금 저녁에 근처 좀 좋은 고깃집인 것 같아요. 거기서 회식을 했는데 그것이 방역 지침도 어기고 또 2차, 3차까지 흥청망청 술을 마셨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런데 마신 것까지는 그렇다 하는데 지금 코로나 확진이 걸려가지고 수사마저 차질을 빚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 8명이 됐다고 그래요. 예. 근데 쪼개기 뭐 회식이라는 거죠. 10명까지 지금 돼 있잖아요. 예, 10명이죠. 수도권은. 근데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1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그 쪼개기 했으니까 그렇죠. 훨씬 많으니까 쪼개기를 했겠죠. 방을 두 개 얻어갖고 8명씩 앉았다고 하지만 회식하면은 그냥 그 자리만 앉아 있지 않지 않습니까? 김만배를 처음에 이제 영장 청구했다가 이제 그 법원에서 안 받아주니까 그 다음에 또 다시 해가지고 이제 했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뭐 한 건 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김만배에 대해서 그동안에 좀 왜 수사를 제대로 하는 거냐 이런 뭐 의구심이 많이 제기되고 하니까 그 지문을 이제 벗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날 무슨 자기들 김만배 남욱이 뭐 축하연도 아니고 말이지. 예.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쪽에서 수사팀에서 하는 말이 그때 확진자는 그날 그 자리에 그 자리에는 당초 확진자는 없었다. 그 사람 안 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 본래 그럼 그 안에서 확진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선가 옮겨왔기 때문에 거기서 확 퍼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참석자 누구든지 그때 감염이 됐으면 그 자리에서 다 퍼뜨리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런 건 핑계가 안 되는 거거든. 우리는 확진자는 빼고 갔다 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은 그게 아니라도 김만배하고 지금 구속 시한이 만료 다 됐잖아요. 예. 23일입니까? 그렇게 다 됐으니까. 그 안에 정말 자기들이 얼마나 이 사건 실체를 파악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이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런 국민적 의혹이 많거든요. 이런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회식이나 말이지 그것도 방역 지침을 어겨가면서 검사라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법을 지켜야 할 거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법을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법을 안 지킨 사람을 죄상을 찾아내서 처벌하겠다고 그 일에 지금 몰두한다고 우리가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은 법을 뭐 방역 지침 같은 걸 예사로 어겨가면서 술 마시고 회식하고 이러면서 남들대로 법 안 지켜서 이래가지고 지금 처벌하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문제는 제대로 지금 수사를 해왔느냐. 그래서 지금 며칠 안 남은 이 구속 기간 안에 다 실체를 다 파악해내느냐 안 되느냐 국민적 관심은 거기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게 수사가 되겠습니까 이게? 8명이나 전부 확진돼야 이렇게 되는데 무슨 수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이른바 윗선 수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동규 선에서 끝나는 것이고 지금 유동규가 본부장으로서 그 사업을 다 총괄했다고는 하지만 실무적인 책임자이고 그렇죠. 그 윗선은 결국은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배임도 없다고 하고 뇌물수수는 뭐 전혀 본인도 이런 아픔 받은 적 없다고 검찰도 계좌 추적도 지금 안 오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김만배도 1차 영장 청구를 했는데 부실 청구를 했다가 기각을 당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대장동 수사를 지지부진하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를 않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고 아예 이재명 수사는 손을 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 선에서 지금 수사는 딱 막혀가지고 그 이상은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뭐 2차, 3차 회식까지 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4일이 되겠네요. 그래서 김만배, 남욱이가 구속되니까 수사팀이 당초에 22명을 예약을 한 모양이에요. 서초동 그 검찰청 앞에. 그리고 실제로 간 것은 16명이고. 그러니까 10명 이상이 안 되니까 8명씩 두 방으로 쪼개기 회식을 했고. 그리고 나서 또 뭐 1차 고기를 먹었으니까 2차, 3차까지 이렇게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 수사팀이 기본적으로 방역 지침 그 자체를 인식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 22명을 예약했다는 것은 10명을 넘은데도 그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가서 마시면 되는 거야. 우리는 검사야 이거지. 예. 그런 게 제일 문제인 거.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수사가 지금 지지부진하다고 난리인 판국에 더군다나 22일까지는 김만배 구속기간이 만료되니까 그 전에 마무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7명, 8명이 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출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이제 총리실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라고 하니까 지금 수사를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유경필 형사부장을 갈아치웠어요. 뭐 대기 발령했다는데 사실상 교체를 한 거죠. 그리고 정용찬 반부패 강력수사 1부장으로 지금 수사팀을 교체했는데 아무래도 지휘탑이 바뀌면은 혼란이 올 수밖에 없죠. 며칠 안 남았는데 이 바꿔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 사람이 그 상황을 다 파악하려면 그러니까 이 책임자가 그 수사 책임자가 그걸 다 파악하려면 그것만 해도 며칠 걸려야 될 텐데 어떻게 이 수사가 되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애초에 수사 별로 뜻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공부의 뜻이 없는 거예요. 학업의 뜻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크게 되긴 틀렸어.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동안에 뭐 이재명 후보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뭐 특검은 시간 끌기라서 안 된다 이러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지금 특검하겠다고 자기가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는데 이 뭔가 여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경필 형사부장도 이번에 직무에서 배제된 이 사람도 이정수 중앙지검장의 아주 핵심 측근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 내에서도 그동안 내분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어요. 유동규를 구속시킨 그 부부장 검사는 그냥 너무 수사를 잘해갖고 아예 배제를 해갖고 다른 거 수사하라 해갖고 빼버렸어요. 그런 내분설도 있었는데 최근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43억 설이 흘러나왔어요. 그럼 그게 어디서 나왔겠느냐. 검찰 내에서 안 나오면 나올 수가 없는 사안 아닙니까? 거기서 그런 그 이모 씨 분양 대행을 책임졌던 이모 씨라든가 그 관계자들의 진술에서 나왔다는 거 보면은 검찰 쪽에서 나왔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43억이나 되는 돈을 김만배하고 그쪽에 남욱이하고 그쪽에 줬는데 보니까 그게 일부는 이재명 시장 그 재선 그 뭐 여기 선거 비용으로 들어간 것 같고 뭐 일부는 어쩌고 뭐 이렇게 자금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검찰 측에서 안 나오면 나올 데가 없거든. 그 누가 뭐 그걸 들고 가서 언론사에 가서 제공했는 것도 아니고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저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말이지 검찰에서 말이지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그것이 돌아가지고 언론을 돌아가지고 나나 공격하고 말이야. 검찰과 언론이 짜고 지금 이렇게 자기를 공격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 이게 특검으로 가야 된다. 또 이런 소리야. 그래서 이게 가만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지만은 세상에 이목이 있고 검찰 안에도 한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아무리 뭐 위에서는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중간에서 자꾸 삐질 자꾸 흘러나오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임기 말 아닙니까? 대선 과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추측컨대 이 후보 가면 생각, 이게 이러다가는 검찰이 수사 결과 딱 발표해버렸을 때, 그때, 이재명 후보도 뭔가 연루가 됐다고 발표를 해버리면 야단 큰일 나죠. 야단 나지.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특검을 안 바꾸면 검찰 수사만 믿겠다 이러다 검찰이 그래버리면 네. 테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으로 얼른 넘긴 거예요. 특검을 열어놓은 거지, 지금. 머리를 쓴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나 이 43억 원은 일차적으로는 남욱과 김만배를 거쳐서 유동규가 그 당시 유동규가 또 사퇴를 하고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거기 이재명 재선을 돕기 위해서 기획본부장을 물러났다가 당선된 뒤에 7월에 다시 복귀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유동규를 통해서 만약 선거 자금으로 갔다면 갔다고 봐야겠죠. 흘러 들어갔다고. 예. 그런데 유동규가 입을 안 열면은 그건 밝힐 수는 없는 것이죠. 없는데 그동안에 여러 전화기도 포렌식도 했고 또 주변에 그 관련자도 많으니까 거기서도 유동규 측에서도 뭔가 지금 삐져삐져 나온 거 아닌가.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갑자기 저렇게 겁을 낼 이유가 없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이건 뭐냐면 이재명 후보는 정말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결백하고 너무나 청렴해서 절대 그런 데는 손을 안 댔다고 하고 그 사람 주장이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에 이 뭐 여러 가지 상례를 볼 경우에 자, 그때 선거가 있다. 시장이 재선 선거가 있다. 예. 근데 여기서 엄청난 사업이 있었다. 유동규 같은 이런 아주 측근들이 거기서 그 사업을 이끌었다. 돈은 엄청나게 넘쳐가지고 그냥 뭐 직원 한 사람한테 말이지 퇴직금 50억 줄 정도로 돈이 넘쳐났다. 그런데 이 선거 쪽으로 돈이 한 푼도 안 갔으리라고 그거 말하는 그게 오히려 좀 비상식 아니에요? 더군다나 뭐 잘 아시다시피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이 검찰은 아주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취재를 해봐도 임기 말이 되고 특히나 대선 전국이 되면은 검찰이 줄을 섭니다. 예. 이쪽 저쪽에다. 꼭 검찰뿐만이 아니에요. 각 공무원들도 다 여기저기 줄을 대려고 하고 그래서 임기 말에 많은 비리들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번 이렇게 43억 설도 조선일보가 특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 흘러나왔을 수도 있고 검찰에서 거기 검사라든가 수사관들과 또 이 조선일보 그 취재기자하고 연락이 돼갖고 이렇게 쓱 흘렸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쪽은 상당히 아주 친문 그런 검사 수사관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거기서 흘러나왔을 가능성은 좀 적다. 오히려 윤석열 후보 캠프 그 라인 쪽에서 흘러나온 것 아닌가. 왜? 거기는 검찰 아주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그 캠프에 쫙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또 그 검사들 이런 쪽하고 또 선이 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쪽이 이쪽으로 윤 캠프 쪽으로 흘리고 윤 캠프에서 언론한테 이렇게 쓱 흘리면은 이게 차단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거 보면 이 후보 측에서 그동안에도 국민재난지원금 막 줘야 된다면서 기재부 보고 말이야, 뭐 막 압박을 가하고 말이지 국정조사 해체시켜버리겠다고 국정조사 원하고 니들 앞으로 예산 편성 그거 니들 뺏어버릴 거야 뭐 이렇게 하니까 기재부 공무원들이나 이런 공무원들 뒤에서 그럼 정권밖에 누가 책임질 건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잖아요. 그러면요 열받죠. 나중에 뭐 적폐로 또 몰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군다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이가 지지율이 윤석열보다 월등히 높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한 10% 20% 차이 나는데 누가 그쪽에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 공무원도 중앙부처 공무원도 그러니까 검찰은 안 그렇겠습니까? 검사들은 일선검사들 을성검사 내가 대장동 돈 내가 한 푼이라도 먹었어 왜 우리를 가지고 이렇게 돈은 엉뚱데 갔는데 왜 고생을 우리가 해야 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계속 대고 압박을 가해가지고 야 이재명이 좀 막아줘 이렇게 되면 화가 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여야 싸움으로 또 번졌지 않습니까?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수사 정보를 흘리고 있다. 이건 원래 형사사건에 관해서는 일체
언론 브리핑이라든가 접촉조차도 못하도록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대검이 나서서 감찰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 당연히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국민을 약탈해갖고 정치 자금으로 쓴 것 아니냐. 드디어 몸통이 드러났다. 예. 제대로 계좌 추적해갖고 몸통을 밝혀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여하튼 그 돈 줬다는 어쨌든 그 사람들 입에서 나왔다는 말이 지금 나오는 게, 아, 그 중에 일부는 선거 자금으로 갔고, 뭐, 로비 자금으로 갔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버렸단 말이지. 예. 그 다음에 당시에 상황적으로 보더라도 재선 선거, 그 시기라면, 아니, 그 돈판이, 돈이 그냥 그 성남시에 돈이 막 돌아다니고 하는데, 그 돈이, 아이고, 이 지사한테는, 그때 이 시장한테는 전혀 한 푼도 우리는 줄 수 없어. 이랬을까? 그러니까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하니까 이 후보 측에서 이제는 특검을 가면 정말 자기들 말 맞다는 조건 없는 특검을 가야지. 네, 근데 지금 벌써 이야기하대. 뭐 윤 후보 뭐도 들어가고 옛날에 그 부산 저축은행 무슨 끼워넣기 특검이에요. 저축은행 무슨 대출 그게 압박 가했던 이런 것도 수사해야 되는데 뭐 이러다가는 윤 후보 어릴 때 요새 돌 사진 가지고 또 그러잖아요. 그때 어릴 때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조사하자 또 이래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요. 돌 사진에 무슨 엔화가 있다고. 아, 참 송영길 대표는 그러니까 허위 정보 또 허위 사실을 했다고 이쪽에서는 사과하라고 나선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엔화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이 확대된 거 들어갔다 보면 그대로 드러날 텐데 그걸 가지고 왜 누가 그따위 소리를 해가지고 이제 아마 송 대표가 자기가 들여다보고 그러는 건 아닐 것 같고 누가 옆에서 속삭였겠지. 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한 건 한다고. 그리고 당 대표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하는 것도 문제고, 또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기본 재난금 준다고 그렇게 난리 법석을 쳐놓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돈이 없습니다. 가용재원이 8조 내지 10조 들어가는데 2조 5천억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둬야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요, 누가 그래 우스개 있잖아요. 누가 뭐 30층 거기 올라갔는데 걸어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보니 아니 여기 아니었던가봐요. 뭐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구분능선까지 가보니까 이 산이 아니네. 저 산으로 가야겠네. 그 얘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사과도 안 하고. 예. 그다음에 그동안에 그렇게 정권 측을 향해서는 압박을 가했잖아. 이 민주당이 총공격을 했지요. 정부 기재부에 대해서. 이래놓고는 지금 와서 아닌 건 말아 이렇게 되는데 이런 황당한, 예? 그러면서 또 이제 그냥 뒤로 물러서기는 또 좀 멋쩍으니까 대신에 말이지 우리가 이제 뭐 지역화폐인가 그거 하고 이쪽에 소상공인 손해보상 이거는 더 늘려야 된다 또 이런 엉뚱 소리 하고 있거든. 참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이 쪼개기 회식 사건으로 대장동 수사팀의 주임 부장이죠. 예. 수사부장이 지금 교체가 됐습니다. 유경필 이 형사부장은 그렇지 않아도 너무 친문적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정용천 반부패 강력수사 1부장은 그래도 전에 이성윤 지검장 시절에도 좀 강단 있는 부장검사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정용천 이 반부패 강력수사부장이 정말 제대로 마음을 먹고 계좌 추적을 하기 시작을 한다면은 이건 돈이 종착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돈의 종착지, 몸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오히려 수사 전체로 보면은 전화위복고 계기도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 수사가 전환 그런 계기를 맞았느냐 이제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걸 통해서 오히려 이 코로나가 이 대장동 수사의 핵심을 파고 들어가는데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죠. 그런데 구속 시한이 만료되더라도 말이죠. 또 계속 그 상황이 또 뭐 거기 하면 후속을 연장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문제 가지고 이제 문제는 수사팀의 의지죠. 그걸 이제 우리가 한번 기대해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